안녕하세요. 역사로운 시선 역시 호스입니다. 오늘은 전공 스터디와 교육학 스터디에 대한 저희 생각과 꿀팁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강의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기출 문제에 대한 답을 만들어 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 영상에서 많은 기출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더 다양하고 디테일한 답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육학 스터디부터 알아볼까요? 교육학 스터디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선의 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같은 교과를 공부했던 선생님들끼리만 모여서 스터디를 하면 해당 전공적인 시선으로만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답변을 만들고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본인이 응시한 교육청의 보도자료 및 교육 관련 소식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확인해 보면 원론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문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그러한 흐름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청에 보도자료 및 교육 관련 소식을 1년 정도 정독하고 정리한다면 면접 답변을 구성할 때 언어적인 표현이나 내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시책은 12월 28일까지 준비하는 동안에는 게시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2023년도 시책을 참고하되 매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녹음과 영상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녹음과 영상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할 때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며 영상과 녹음을 본다면 기능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기출 문제는 가장 실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면접 스터디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면접책을 사서 하거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푸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각 시도교육청의 기출 문제입니다. 따라서 12월 28일까지는 기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며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어떻게 답을 구성하면 좋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스터디의 횟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면접의 기능적인 면에만 집중하여 매일 만나서 스터디를 하면 실력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만 잦은 스터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능적인 스킬밖에 없습니다. 면접은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답변이고 양질의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접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면접 스터디 횟수는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1에서 2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스터디를 하지 않은 날에는 내용적인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공 스터디와 면접 스터디를 같은 날에 잡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스터디를 하루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피곤할 수는 있지만 내용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공 스터디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공 스터디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지도한 지역과 비지도한 지역을 나눠서 모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도안을 쓰는 지역과 쓰지 않는 지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스터디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스터디를 구하기 힘든 지역이라면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스터디를 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첫 스터디 전에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1차 발표 날인 12월 28일 전까지는 굳이 서로 다른 지역을 응시한 선생님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응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쉽게 다른 지역을 응시한 전공 스터디를 구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그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굳이 무리해서 다른 지역만을 찾을 필요가 없고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공 스터디를 해보는 경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스터디를 매일 만나서 하는 것은 절대로 비추한다는 것입니다. 전공 2차 스터디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1차 전공 시험에 필요한 지식과 2차 수업 실연에 필요한 지식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 배웠던 수많은 전공적인 지식들을 수업 실연에 넣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수업이 아니라 전공 차력쇼가 될 뿐입니다. 수업은 아는 것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며 수업 실연 또한 아는 것을 뽐내는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학교 수업 속에 전공 난이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매일 수업 실연을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은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 속의 전공 난이도를 체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월 28일까지는 일주일에 전공은 2에서 3회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교과서를 읽고 혼자 난이도에 맞는 수업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스터디1의 숫자입니다. 4년 동안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스터디를 해본 결과 저는 4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 1이 시연함과 동시에 교사 2가 구상을 한다면 따로 구상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3명이 시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3명이 하게 되면 교사 1이 시연, 교사 2가 구상을 하는 동안 교사 3만 시연을 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피드백하는 것보다는 2명 정도가 피드백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명이 가장 이상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학 전공 스터디에 대한 저의 생각과 꿀팁들을 공유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면접 스터디의 방법과 최근 기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시 호쌤이었습니다.